그냥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스튜디오 지브리의 영원한 걸작으로 불리는 작품이죠. 모노노케 히메가 IMAX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였나? 이 원령공주라는 이름으로 처음 접했는데 당시 작화가 너무 충격적으로 멋있어가지고 뭐 어릴 때니까 뭐 메시지 뭐 이런 거 다 모르겠고 그냥 와 만화 개쩐다 이런 느낌으로 푹 빠져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 뒤로는 뭐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극장 재개봉 소식이 들리자마자 반가운 마음으로 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요즘 재개봉 열풍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과거의 명작을 선명해진 화질로 다시 극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97년 처음 세상에 나와서 일본 영화사를 새로 썼던 이 작품이 27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훨씬 더 압도적인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난 그런 느낌이었고요. 애니메이션이라는 예술이 도달할 수 있는 어느 수준의 경지를 체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극장판 귀변의 칼날 무한성편을 리뷰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퀄리티의 애니메이션이 있었던가 라고 언급을 했는데 모노노케 히메를 보면서 바로 반성을 했고요. 무려 27년 전에 있었더라고요. 네. 줄거리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동쪽 끝 작은 마을에 평화를 지키는 에미시족의 후계자 아시타카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어느 날 인간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재앙신이 마을을 습격하게 되는데요. 아시타카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오른팔에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저주를 풀 실마리를 찾아서 서쪽으로 아주 머나먼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 여정의 끝에 철을 생산하며 자연을 정복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도자인 에봇이 또 숲을 지키기 위해 들깨신들과 함께 싸우는 인간소녀 산, 즉 모노노케 히메죠. 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끔찍한 전쟁의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과연 인간과 자연의 싸움의 끝에는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애니메이션 모노노케 히메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가장 먼저 압도당했던 것은 역시나 영상미였습니다. 이번 4K 리마스터링은 스튜디오 지브리의 촬영 감독인 오쿠이 아스치가 직접 감수를 맡았다라고 하는데요. 원본 필름을 하나하나 새로 스캔하고 색 보정까지 거쳤다라고 하더라고요. 숲을 묘사하는 장면들은 정말 경이롭다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숲에 있는 이끼들의 질감 하나하나부터 이 코다마들이 고개를 이렇게 막 까딱까딱거리는 거, 물 표면 묘사, 모든 장면들의 디테일이 정말 경이롭더라고요. 특히 아시타카의 저주를 표현하는 검붉은 그 촉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왕꿈틀이 그 꿈틀이 같은 것들, 그게 1997년 당시로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던 CG와 손그림이 조합된 결과물이라고 하던데 4K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훨씬 더 생생하게 꿈틀거리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요즘 AI가 그림을 쏟아내고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이 14만 장이 넘는 그림을 한 장 한 장 이 손으로 그려서 완성한 이 작품의 가치는 오히려 더 빛나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 기술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예술의 경지로까지 보였습니다. 사운드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데 히사이시 조의 음악이 극장 사운드로 웅장하게 나오는데 야 이게 뭐 말 그대로 정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나오는 음악이 막 울려 퍼지는데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압도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4K 리마스터링 재개봉의 후기들을 보면은 마치 처음 보는 영화처럼 새로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보이던데 물론 저는 본지 워낙 오래된 탓도 있지만 옛날 작품을 한 번 더 본다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그 많은 후기들처럼 그냥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뭐 기술적인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이제 영화에서 다루는 주제만 보더라도 보통은 이제 인간과 자연의 대결을 다루는 작품에서는 자연이 선이고 인간이 악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구도를 쓰지 않더라고요. 자연을 무조건 착한 존재로 혹은 인간을 무조건 나쁜 존재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숲을 파괴하는 에보시는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자비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숲의 신들은 자연을 지켜야 되니까
파괴되는 자연 앞에서 분노하고 절규하는 존재들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노노케 히메의 가장 큰 미덕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생존을 위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의 비극을 이 작품을 통해서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과도 맞닿아 있죠. 이런 감독의 통찰력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것 같아서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영화는 결국 어느 한쪽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숲은 파괴되지만 다시 새로운 싹을 틔우고 인간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살아갈 터전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사는 숲에서 나는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자라는 마지막 약속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복잡함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든 함께 살아갈 길을 찾아보려는 희망의 메시지로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번 모노노케 힘의 4K 리마스터링 상영은 마치 새롭게 세공된 보석을 만나는 것 같은 경험이었고요.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는 물론이고 분열된 사회의 문제도 더욱 심각해진 지금 27년 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우리에게 던졌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은 아직도 유효한 질문 같아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아직 모노노케 히메를 극장에서 보지 못하셨다면 극장 관람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손으로 그린 그림이 가진 불멸의 가치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펼쳐지는 체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댓글을 통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